저입니다. 성공 스토리가 아닌데 성공 스토리를 좋겠네. 네. 사진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예요. 따자오. 중국 공호 같다고. 민망해요. 맨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강의는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시스템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제가 산으로 가면 좀 말려주십시오. 네. 우선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다들? 성공하려고, 또 행복해지려고, 돈 벌려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돈을 벌려면 사실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팔아야죠, 물건을. 많이 팔아야 많은 돈을 벌겠죠, 그쵸? 라고 생각하신 거는 100%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어떤 게 먼저 생각나시나요? 이런 거?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 또는 방문 판매, 또는 다단계 판매,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네 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네 개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밖에 있는 분들 보기에는 다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지, 뭐 다 같은 다단계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원숭이와 침팬지가 다른 것처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원숭이와 침팬지의 DNA가 다르듯이 피라미드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DNA가 완전 다르다는 거.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는 이렇게 현행법상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다단계 판매 유사한 판매 전략을 쓰는 기형적인 판매 형태로 판매원의 수입이 상품의 판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거죠. 야, 너 일로 와봐. 나랑 같이 가보자. 가는 게 돈이야.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취업 알선, 취업 미끼로 와봐. 여기서 일하면 돈 돼. 그거 데리고 오면은 자기한테는 수익이 떨어진다. 그런 거고, 또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 하면 이런 말이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사기, 강요, 피해.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게 바로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입니다. 그러면은 방문 판매, 혹시 전화 권유 판매 같은 거는 어떤 내용이 있냐? 현행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을 청약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아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어머님도 어릴 때 보따리 싸갖고 와서 분통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해가지고 막 발라보고 뭐 땡 뭐 이런 데서도 예전에 이렇게 방문 판매 해가지고 판매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제품이 좋다고 화장품 제품 같은 거 들고 와서 배를 띵동 누르고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하는 누군데요 뭐 하면서 와서 해주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방문 판매라는 거죠. 거기서 체결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화가 나오는 게 방문 판매입니다. 다음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는 좀 현행이 길더라고요. 보니까 다단계 판매는 특정 활동을 하는 일정한 이익을 얻는 거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합니다. 특정 활동은 뭐냐?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소비자를 특정인으로 하위 판매원에 가입하도록 그 하위 판매원이 또 이루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단계적이라는 것은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내려간 부분을 다단계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본대가 있어요. 내가 이제 꼭대기 있고 본대가 있고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4대가 있어요. 내가 제품을 내려줘요. 밑에 분한테. 그럼 기분은 소비자죠. 제품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 쓰는 게 아니고 다시 밑에다 내려줘요. 판매하는 거죠. 계속 단계를 이뤄서 판매하는 거. 이게 바로 다단계 판매입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 권유 거래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소비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피라미드, 방문 판매, 다단계,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왜냐? 여기도 어차피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수익을 만드는 거고 저쪽도 단계를 만들어서 수익을 만드는 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제가 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판매는 현행법상 제2조 5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세일즈하는 거죠. 내가 소비의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게 목적인 거죠. 즉 우리 많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장롱문을 열어보면 큰일 나.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 뒤트렁크를 열어보면 큰일 나. 그게 왜 그래요? 제품을 내가 팔기 위해서 구매해서 재워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사실은 다단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단계의 방법은 쉽게 표현해서 내가 정수기를 쓰고 좋아서 그 정수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수기를 떼다가 하나 팔면은 100만 원이 떨어져. 그러면은 내 차에 정수기를 10대를 갖다 넣어놓고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면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요? 1000만 원 버는 게. 그게 바로 다단계 판매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방문 판매 관련 법규 2조 9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매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판매를 하되 판매가 우선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 IBO가 소비의 패턴만 바꾸었을 때 소득의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재화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유사나라는 회사에 있고 유사나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계신 거 맞죠? 네. 만약에 유사나라는 다단계 회사에 계셨으면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헬스팩을 한 1000만 원씩 땡겨다가 빨리 이런 말 쓰면 안 되겠구나. 죄송해요. 1000만 원치를 구입하셔서 문 밖에 나가셔서 많은 분들한테 손목 잡고 발목 잡고 헬스팩을 팔아야 돼요. 12만 8천 원짜리 구매하셔서 밖에 나가서 20만 원에 팔아야 돼요. 그게 다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사서 쓰냐? 그 사람도 갖다 팔아야 돼요. 그 사람도 갖다 팔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제가 헬스팩을 하나 구매해서 이분한테 판매를 해요. 저는 12만 8천 원짜리 헬스팩을 구매해서 이분한테 13만 8천 원에 만원 붙여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먹지 않고 그 뒷분한테 14만 8천 원에 팔고 그 뒷분한테 15만 8천 원에 팔고 16만 8천 원에 팔고 17만 8천 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에서 마진을 남겨가면서 판매하는 게 다단계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유산화의 헬스팩을 구매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뒤에 분한테 제품이 좋아서 먹고 좋아서 그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준 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나한테는 이득이 오고 재화의 제공이 오는 겁니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시스템은 대체 무엇일까? 죄송해요. 오랜만에 강의니까 긴장이 되네요. 시스템은 대체 무엇일까? 시스템이란 오늘 오전에도 나온 시트긴 하지만 워렌 버핏이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계속 들어와야 그게 시스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 너무 적구나. 한 100억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근데 100억을 손에만 계속 쥐고 있으면은 이게 돈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100억을 내가 은행의 시스템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은행에서는 그 시스템에 맞춰서 돌려서 나한테 이자를 꼬박꼬박 주죠. 이런 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 찍으셔야 돼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4분지 그 돈의 흐름의 4분지에 ESPI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킨집 하면은 여러분들 어딜 생각하세요? ESBI 중에? S? 자영업 S? B? 이라는 거?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ESBI가 전부 다 이 치킨집에 적용이 된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 직장인은 이 치킨집에서 닭을 열심히 튀기고 있는 이분이 바로 여기에 직장인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는 이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사장님이 바로 그 S죠. I는 이런 가게를 차릴 때, 이런 가게의 브랜드를 차릴 때 내가 그 가게를 차릴 수 있는 브랜드에 금액을 지불한 사람들, 이 브랜드, 예를 들어서 비비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두 마리 땡 이런 것들, 뭐 그런 거를 성장시킬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의 성장 폭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게 바로 이 I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B는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치킨 대학 못 보셨어요? 여기 용인 가시는 길에 보면 있는데 치킨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면은 여기서 하시는 역할은 닭을 튀기지 않아요. 여기서는 가게를 열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돈을 투자받지도 않아요. 뭘 하냐? 여기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만드는 거는 프랜차이즈 교육 시설이에요. 내가 닭을 어떻게 튀기면 맛있다. 내가 어떤 닭집을 열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연구해가지고 이 사장님한테 전달해주고 이 사장님이 이런 아이들을 고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와중에 돈을 버는 데는 어디예요? 꼭 시스템을 버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돈을 벌죠.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들어오는 곳은 바로 여기죠. 왜냐? 이 사람은 닭을 튀기지도 않아요. 근데 밑에 직원들이 닭을 튀겨서 판매하는 비용의 일부가 이 사람들한테 들어갈 텐데. 그쵸? 이 가게는 오픈하고 나서 오픈 가격 비용부터 그 네임밸류까지 모든 비용에 대한 청구가 계속 들어가겠죠. 그 비용은 다 누가 받아요? 이분들이 받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자들이 받는 거고. 그러면은 기왕 일을 할 거면은 어디서 일을 하는 게 좋아요? B나 I에서 일하는 게 좋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걸 똑같이 비유를 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냐? 아까 앞에서 말한 시스템은 그냥 치킨집 시스템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은 이렇게 얘기한다. 내 노력의 100%보다 100명의 노력의 1%가 가장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샘플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양파입니다. 이 양파를 깔 거예요. 한 명이 까거나 10명이 까거나 100명이 까거나. 한 명이 깔 때 뭐예요? 노동이죠, 노동. 앉아서 100개를 까야 되니까 10명이 까면은 그거보다 조금 난 10명이 한 사람당 10개씩 까는 거죠. 그럼 100명이 깔 때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하나씩만 까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0개를 깔 때 이 한 명과 10명과 100명 중에 어디가 더 능률이 좋고 효율이 좋고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0명이 깎는 게 낫죠. 네트워크의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물건 팔고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다고 내가 몇 명 모아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와 함께 시스템을 가지고 같이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훨씬 더 재미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됐대요. 신규 사업자 한 1년 동안 진행 시에 20%는 계속 진행하고 80%는 중도 포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대체 80% 사람들은 누굴까? 그랬더니만 감사하게도 그 밑에 딱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어요? 그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할 명확한 이정표, 즉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80%의 사람들은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나가죠. 이 사람들은,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은 리크루팅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오는 실망감과 안겨주는 단혹한 결과로 인해서 80%의 사람들은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배우시고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필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회원이 빠르면서도 꾸준히 사업 성과를 내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이 사업에 몸을 담그고 있어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계속 유지되는 시스템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배울 게 너무 쉬운 마케팅이고 쉬운 사업이야. 그런데 회사만 오면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얼굴만 보면은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돼?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그 시스템은 살아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유산화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첫 번째, 신규 회원이 빠르면서도 꾸준히 사업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저예요. 초창기 저예요. 살이 많이 없을 때죠. 이때 저희가 마케팅이라는 거를 외우고 연습하는데 사실은 정말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곰돌이가 쌓여날 정도로 얘도 이제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듯이 그렇게 도와주고, 또 하나 오랫동안 사업을 몸담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회사가 되고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본 유산화는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사업자들과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 같은 네트워크인 디스트리뷰터들이, IBO들이 와서 시스템을 참여를 안 하면은 그것도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쵸? 근데 유산화는 이런 우리 네트워크 하고 있는 우리 디스트리뷰터와 그리고 여기 회사의 직원분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요. 그 중에 특히 재밌었던 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웃었는데요. 이게 보면은 추석 명절이라고 직원들이 저희 일하시는 분들 행복하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서 이렇게 오늘 이번 추석도 뭐 행복하세요 하면서 막 흔드는 그 분의 앞부분의 사진이에요. 어떤 회사가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지사장님 계시죠, 뭐 과장님 계시죠, 부장님 계시죠, 다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산화 말고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는데 어느 날 사장님하고 상무님, 이사님, 부장님 나와서 막 우리한테 막 출근하고 있는데 와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러면서 하면은 약간 웃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회사장님만 놔줘. 회장님이 나오셔서 맨날 악수해줘. 막 내가 회사를 들어가는데 일개 사원, 처음에 온 사원인데 회장님이 와서 아침마다 악수해주고 인사해줘. 그러면 아침에 회사장님만 놔줘. 회장하고 악수하는 소리인데. 그쵸? 그게 바로 유산화에서 추구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였죠. 맥도날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맥도날드 시스템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클록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쉬운 시스템을 꾸준하게 따라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뭐 뉴욕이든 아니면 뭐 일본의 뭐 도쿄든 한국의 서울이든 어느 곳에 가서 빅맥을 시키든 그 빅맥에 같은 맛, 같은 재료, 같은 포장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다들 알고 계셨어요? 그렇구나. 저만 알지 않았어요. 그만큼 쉬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가 접근하기 쉽고 누구나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회사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시스템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렇다면 시스템이란 대체 어떤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걸 쓰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하얀 눈밭에 저 혼자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얀 눈밭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왜 못 걸어가요? 들판인데.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그쵸? 그런데 아니 어디로 가든 이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면 되죠. 걸어가면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절벽이에요. 이런 절벽에 아무런 발자국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걸어가야 된다면 걸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없죠.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하나의 발자국이 나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시겠어요? 따라가세요? 따라가실 거예요? 저는 안 따라갑니다.
왜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그쵸? 안 그러겠어요? 하얀 발자국이 딱 발자국 하나만 나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따라가다가. 그쵸?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눈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길이면 안전하게 걸어가지 않겠어요? 그쵸? 시스템이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제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은 특히 또 한 사람의 성공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성공해 나가는 그 길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신규가 사업을 하다가 막힌 부분이 나왔을 때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100개의 양파를 한 명이나 10명이 까는 게 아니라 100명이 깠을 때 그 효과는 크게 극대화되면서 성장하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스템이 구축된 회사에 탑승을 하시겠습니까? 네. 대답하셨어요, 분명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뭐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제가?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판매는? 그냥 여러분 잠시 버려두세요. 판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시스템에 얼마나 올인해서 그 시스템을 얼마나 내 걸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스템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바로 유산화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니 내가 여기서 일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회사를 해보고 태권도를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1000억을 만들 때도 회사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1000억을 벌었고요. 근데 그 시스템이 5년, 6년을 못 가고 사라졌어요. 너무 시스템이 좋으면은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뺏어가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유업 중에 보관 주유업이라는 거를 처음 만든 게 저희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그걸 실행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SK하고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니까 S하고 저기 L 뭐 그리고 신 뭐 이런 카드사들하고 같이 화합해가지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 만들었을 때 국가에서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가로 귀속하겠다면서 업종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생각 외로 잘 만들어도 위험하고 못 만들어도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안전하게 그리고 더 이상 누구한테도 그 터치를 받을 수 않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봤더니만 바로 유산화라는 회사에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면 유산화에 있는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유산화는 유산화 유더베스트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유산화 유더베스트 팀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타셔야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유산화 유더베스트에 있는 시스템이 뭐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각 지역마다 홈미팅이라는 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미팅 혹시 다 가고 계세요? 네. 하고 계세요? 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유, 난 본사 나가는데 무슨 홈미팅까지 나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홈미팅 꼭 나가세요. 왜냐?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시작이 되는 지점이 홈미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로 시스템을 데리고 오기 가장 쉬운 곳이 홈미팅입니다. 본사 오자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목요일날 시간 내고 버스 타고 뭐 전철 타고 역사역에 오실 것 같으세요? 잘 안 와요. 근데 내 지역, 내 동네에 있는 홈미팅에 그냥 편안하게 데리고 갈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 홈미팅에 활용할 수 있고 그 홈미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홈미팅을 통해서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다음 시스템이 바로 본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본사 시스템에 나오신다는 거는 그만큼 엄청난 결단을 하시고 시스템에 나오시고 또 엄청난 뭐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 거죠. 그쵸? 맞죠?
그만큼 본사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유산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의 방법을 이 앞에서 많은 강사들을 통해 가지고 방법을 듣고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스템에 나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메인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고 내가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고 또 쉽게 배우고자 하자면은 어디로 와야 된다? 본사 시스템에 꼭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1박 2일 세미나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에너지를 받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은 한 달에 한 번 나한테 강력한 파워를 주는 시스템은 바로 1박 2일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시스템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1박 2일 와 그러면은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파트너들도 있고 본인도 고민하실 때가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아 그렇구나. 좋은 시스템이 있으시네요. 1박 2일 세미나를 가냐 안 가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1박 2일 시스템에 가서 내가 뭘 배울까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들어가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1박 2일 시스템을 갈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요번에 갔을 때 어떤 거를 시스템에서 갖고 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1박 2일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석세스 코어입니다. 제가 더 작아 보이죠 머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오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스폰서님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형제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제대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한다면은 성공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면 그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려면은 어디서 그 내비게이션을 찾아야 되냐? 유산화 유더베스트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바로 이 석세스 코어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시스템만 있냐? 아닙니다. 유산화 유더베스트에는 2018년도에 한 가지 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지방 세미나입니다. 지방 세미나는 청주, 광주, 부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마 동일하게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왜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되냐? 전 파트너도 없고요. 일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고요. 청주도 조금 그렇고요. 광주는 전라도에서 싫고요. 이런 분들 죄송해요. 저 광주 파트너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굉장한 오해이세요. 왜냐? 3번 중에 꼭 한 번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각 지역에 홈미팅 하고 계시죠? 네. 각 지역에 홈미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본사 시스템에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 지역에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난생 처음 지역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홈미팅처럼 하실 거예요? 모여가지고 자 데모해볼게요 하면서 뭐 100명 앞에서 데모하실 거예요? 아니죠. 정확하게 그 지역 세미나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서 보고 배우셔야죠. 그게 바로 유더베스트가 자랑하는 시스템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참여하고 계시죠? 네.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다 참여하고 계시죠? 네. 목소리 지금 대답하신 분은 1박 2일에 나오시는지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으로 뜨는 이런 거 있죠. 몇 월 며칠 금요일부터 몇 월 며칠 토요일까지 2시에 기흥골드 패밀리 콘도에 개인은 8만원, 부부는 12만원, 언제까지 마감입니다. 이렇게 뜨죠? 네. 떴을 때 어떤 생각하세요? 빨리 신청하자, 가자 이런 생각도 하지만 뭘 생각하시죠? 우리 파트너 안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파트너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이런 게 떴을 때는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고. 네가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왜 안 가? 가냐 마냐가 아니라 가서 배우냐 아니면은 뭘 갖고 오냐의 차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돈부터 내봐. 무조건 끌고 오셔서 시스템에 참여를 시켜보세요. 제가 들었던 가장 재밌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저희 형제라인 중에 아마 분이실 거예요. 처음에 끌려오셨대요. 1박 2일을.
근데 인성이 이랬었대요. 날 왜 시켜? 막 이랬었대요. 근데 이분이 본사 시스템도 안 오고 홈미팅도 안 오는데 유일하게 1박 2일 시스템만 3번을 참여하셨대요. 근데 3번째부터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바뀌셨대요. 스마일하게 웃으면서 바뀌셨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참여를 시켜보시면 알아요.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는지는. 또 하나, 여러분들 이런 거 뜨죠? 석세스 코어. 제가 사실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여러분들 10개의 가게를 갖고 있고 이때 비성수기 때는 몇 개의 가게가 성공하고 있다고요? 3개. 성수기 때는 7개. 그러면은 그 중에 3개의 가게는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7개의 가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3개의 가게에 가서 배워야죠. 근데 유산하고 똑같습니다. 10명이 들어오든 100명이 들어오든 누군가는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잘 되는 분도 계시고 안 되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잘 되게 하는 방법을. 그 잘 되게 하는 방법을 그분한테 가서 붙잡고 막 가르쳐주세요 한다고 가르쳐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석세스 코어. 30만 원이라는 돈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부담 안 될 수도 없다는 얘기 못하겠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파트너 중에 지지난번 기수의 파트너이신데 그분은 여기 들어왔다 30만 원 때 처음부터 인상을 탁 썼어요. 아씨 돈까지 내면서 내가 그런 교육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30만 원 내고 들어와서 7주 과정 동안 300만 원을 벌어가셨어요. 7주 동안. 그리고 파트너가 20명이 넘게 생겼어요. 대박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석세스 코어를 안 들었다. 그럼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총무나 아니면 안수현이네 가서 석세스 코어 들어보고 싶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업하면서 좀 막히는 게 있다.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싶다. 내가 제대로 시스템을 한번 다시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 이번 기수만 실버 이하이신 분들은 30만 원이 아닌 20만 원에 할 수 있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버 이하이신 분들 중에 내가 서코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분은 무조건 듣는 거고 30만 원 내고 내가 서코를 한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다 들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유더벨스 말고 유사나 코리아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받아보셨어요? 네. 유사나는 매년 말 11월 달쯤이면은 그 다음에 칼렌더가 나옵니다. 어떤 칼렌더가 나오냐?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진행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칼렌더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킥오프입니다. 사실 이거밖에 없어서 제 거를 썼어요. 죄송해요. 1월 12일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2일 여러분들이 벌써 1년이 아니죠. 다다음 달 거가 계획이 벌써 유사나에서는 잡혀있다는 거예요. 유사나 코리아에서는. 그러면 1월 12일 날은 무조건 어디로? 킥오프에 오셔야 되는 거죠. 유사나 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또 하나 UFF. 이건 언제냐? 7월 12일입니다. 날짜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7월 12일이 되면 어디서 만나요? 대전에서 만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워드나잇입니다. 어워드나잇이 2번 있어요. 언제 있냐? 5월 24일 그리고 11월 15일 이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놓으시고 여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해봤자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사나라는 크기, 지금 유더벨스에서 보고 계신 이 크기가 유사나의 전체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킥오프에서 3,000명이 넘어가는, 4,000명이 넘어가는 인원들이 모여있는 유사나 코리아의 힘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신 파트너들도 그 변화를 느낄 겁니다. 또 하나, UFF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전 밑에 지방 라인들은 도저히 킥오프에 못 오겠다. 그러면은 대전에 있는 UFF 행사에도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유사나라는 회사, 유사나 코리아라는 회사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고요. 또 어워드나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겠어 라고 하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무조건 실버가 달성이 돼야 이 자리에 섰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월 100만원, 한 주에 24만원씩 4주 영속만 받아도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 돼서 단 100만원을 받았는데도 이 자리의 주인공이 돼서 내 돈 7만원을 내는 한이 있어도 내 파트너를 한 명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드레스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을 때 그 파트너들은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으세요? 내년에 나도 저 자리에 쓰고 싶어.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야? 아니야. 월 100만원만 벌면 돼. 한 주에 24만원씩 4번만 받으면은 너도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그 파트너가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당연히 뛰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유사나 코리아에서 준비한 이 3가지 시스템은 반드시 참여해서 그 파트너와 자기 본인이 변화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프로모션 내용입니다. 이제 이건 끝났고, 케이프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올해 삼척, 베트남 다나, 내년 리더십 서밋.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 또한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그 여행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 또한 유사나에서 준비한 시스템입니다. 유사나가 저희들 본인한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시스템적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유사나입니다. 지금까지 유더베스트, 유사나 코리아를 했죠. 그러면은 본사 유사나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냐? 2가지 시스템입니다. 하나는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 하나는 인터내셔널 컨벤션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싱가포르 갈 돈이 없어요. 미국 갈 돈이 없어요. 벌어서 가야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벌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참여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에 8,000명에서 10,000명에 미쳐있는 유사나 사람들을 만나보고, 인터내셔널 컨벤션 가서 14,000명에서 16,000명에 미쳐있는 유사나 사람들을 만나고 왔을 때 변화가 됩니다. 왜? 여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아줌마들이 와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닥터, 변호사, 의사가 닥터구나. 이렇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유사나 사업을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실제 볼 수 있고 내가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다 떴어요.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은 요때 구매하시면 이 정도 금액이고요. 요때 구매하면 요 정도 금액이래요. 저 돈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서 만들어서 가보고 와서 벌면 되죠. 그만큼을. 제가 유사나에서 처음 AP 컨벤션을 갈 때 저희 스폰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갔다 와서 벌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웃었어요. 에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갔다 오자는 거예요. 그때 실버였거든요. 근데 가고 나서 오자마자 한 주, 2주, 3주, 4주 연달아 해가지고 저 골드 갔습니다. 무슨 소리냐? 8,000명에 미쳐있는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받고 왔더니만 4주의 시간 동안 내가 골드를 찍을 동안 전혀 문제 없이 갔어요. 한쪽 다리 없는 분도 골드를 갔는데, 한쪽 눈이 없는 분도 루비인데, 나는 사지멀쩡한데 왜 못해? 필리핀 같이 어려운 데서도 11스타 나오고 다 나오는데 왜 나라고 못해? 라고 생각하고 뛰게 되니까 더 그 에너지가 나고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기회? 정확한 이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분이 보면 그리스 신화의 기회의 신이라고 해요. 여기 앞머리가 이렇게 길죠? 앞머리가 긴 이유는 사람들한테 잘 안 보여주려고 한대요. 잘 안 보여주려고. 자기가 기회라는 거를. 다만 머리가 길어서 기회라고 알고 잡으면은 무조건 잡힌대요. 그리고 뒷머리가 없죠.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지나갔을 때 잡으려고 하면 미끄덩거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왼손에는 지금 뭘 들고 있으면은 그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고요.
오른손에는 칸이 들고 있는데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리는 건 최대한 빨리 사라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의 기회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단해서 그 사람이 가기 전에 그 기회가 이제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주위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하면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끝난 줄 알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즉 여기서 포인트는 시스템의 중요성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항상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배 떠나고 나서 손 온다고 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가 그 배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장하고 성공하는 스토리,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나 또한 가고 있겠죠.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네. 성공의 길은 시스템 안에 있고 그 시스템의 가장 최고공은 유산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산화의 성공이라고 하면은 요 분들 같아요. 그쵸? 밀리언 달러 클럽에 들어가신 분들. 그쵸? 그런데 여기에 요런 칸이 하나 있어요. 이 칸은 누구 걸까요?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저. 자기 본인들. 누군가도 언젠가도 뭐가 있었어요? 아, 네. 요 자리에 내 사진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유산화의 시스템은 뭐하니까? 최고봉이니까. 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유더베스트 시스템, 유산화 코리아 시스템, 유산화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2년, 3년 동안 참여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 폭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문제점이든 뭐든 그런 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시라? 시스템에 충분히 젖어들고 충분히 그 시스템에 내 걸로 만드시는데 만드시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 강창호입니다. 감사합니다.